서울의 지금 기온은 9.1도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네, 중국은 그 자체가 세계 최대의 제조업 생산기지죠. 세계 공장이다, 이런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GDP의 6분의 1이 중국에서 창출됩니다. 애플, 이케아, 포드, 도요타, 삼성전자, 현대차, 어지간한 글로벌 기업들 모두 중국에 지사나 공장이 있죠. 14억 명의 인구지만 1인당 GDP도 $10,000 정도고 소비 천국이기도 합니다. 명품 소비재부터 일반 상품들까지 1년에 라면만 400억 개를 소비한다는 초대형 시장이기도 하죠. 또 14억 중국인 가운데 여권 소지자가 1억 8천만 명. 이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면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엄청나겠죠. 한국 경제는 중국, 홍콩 등 중화권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수출입 의존도가 약 30%,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퍼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의존도는 60%나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합니다. 같이 가시죠. 최경영이 원하는 건 오직 정의. 경제 정의를 향해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미국 연준위의 파월 의장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신종 코로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고, 한국은행도 주의 깊게 금융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하신가요? 차분히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네. 뭐가 위험이고 뭐가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네. 얼마나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또는 얼마나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네. 이런 걸 좀 차분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상당히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차분이란 말을 듣고 보니까 좀 당장은 굉장히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도대체 뭔지 예.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으로 본다면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그렇죠. 그 부정적 효과가 좀 숫자로 나오는 시점 최소한 2월 3월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부정적 얘기가 계속 금융시장에 혼돈을 주겠죠. 그렇죠. 그 기간적으로 그래서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최소한은 예. 좀 조심을 해야겠죠. 예. 그런데 주가라는 건 그전에 막 반영을 해갈 겁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금은 안전자산이 굉장히 강세를 가겠지만 오히려 한두 달 사이에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좀 앞으로 좋아질 것들. 전에 사실 연초에도 나와서 올해 좋아지는 I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말서부터 진행되었던 어떤 새로운 어떤 턴어라운드 장세에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들, 산업들에 네. 대해서 이때 잘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그렇죠. 네. 당장은 좀 몸을 가볍게 하셔야겠죠. 당장은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 뭐 적고 앞에서 막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이미 결론이 이제 나오네요. 오늘 아주 방송 좋습니다. 예. 옆에서 예. 막 총 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막 돌격 앞으로 하면 예. 총을 맞겠죠. 이때는 그렇죠. 후퇴적인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승리가 목표기가 아니라 결국은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그게 되고 나서 진지를 재구축하고 나서 전진하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최대한 숨을 죽이고 네. 계속 지켜보고 있어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라. 그렇죠. 이런 예. 소위 독감이나 이런 소위 그 팬데믹 현상이라고 합니까? 예. 뭐 제가 단어가 헷갈리는데 예. 역사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2003년에도 우리가 사스가 왔을 때도 결론적으로 2007년 상승장의 출발점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신종플루 그때 2009년 금위기 직후니까 좀 다른 상황이지만 그때도 결국 2009년 이후에 여러 가지 글로벌 공조가 나오면서 강세장의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이었지만 좋았고 제일 좋은 사례가 메르스죠. 2005년 5월에 발병했는데 2015년. 예. 2015년 12월 가서 안정됐어요. 근데 주가가 급격히 떨어졌던 거는 초기였어요. 그래서 여름 8월에 저점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15, 16, 17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 16, 17의 상승장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두 달, 길면 3개월, 제가 말하는 많이 빠진다를 떠나서 많이 오르지 못한다는 게 중요해요. 전진을 못한다는 거죠. 이 국면에서 잘 포트폴리오를 짜가시면 작년에 주식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었던 투자자라면 이번에 또 한번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거죠.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일단 저는 전제를 해두고서 오늘 방송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 그리고 다양한 면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불안한 게 말씀하셨다시피 지표가 아직 안 나왔고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환자가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사망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 불안하니까 모르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해보고 분류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은 뭔가. 근데 지금 당장 과거의 역사, 증시의 역사를 보면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오히려 한 몇 개월 후에 크게 반등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방향성이 펀드멘탈한 방향이 나빴냐 본다면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 나왔지만 작년도에 어떤 안 좋았던 바닥으로 4분기 바닥으로 돌아선 시점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결국 방향이 우리가 지금 어긋나졌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들 수 있는 거는 결국 만약 이렇게 정말 지표가 좀 안 좋아서 중국의 성장률이 한 0.5 정도 내려와서 5.5 전후가 됐다. 저 우려대로. 중국 정부는 바보입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죠. 재정 정책을 더 쓴다거나 빌미를 줄 수가 있고 또 누구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에서 오늘 새로운 부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리나 우리 별 관심 없다 하시지만 내수가 더 죽어버려. 저녁에 약속도 다 취소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럼 부동산 때문에 금리도 못 낮췄었는데. 그래? 이게 부양책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제가 드리고 말씀은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떠면 상황을 덮어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정도 이럴 때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 생각에서 5년 더 빠질 거 아니야. 그래 또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과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7에서 10% 정도 조정? 7에서 10%. 그러면 고점부터 생각하면 한 2100에서 2050 사이? 2050에서 2100 사이? 오늘이 2148이네요.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보면 그 정도일 것 같고. 근데 종목별로 보면은 상당히 IT나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금융 같은 거는 좀 좋은 타임을 잡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시간이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지호 센터장님은 2050 정도를 저점으로. 맥스 봤을 때. 저는 모르죠, 사실. 근데 대략 뭐냐면 이게 10% 정도면. 10% 정도면. 그 정도면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거지. 그렇죠. 절대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증시는 그만큼 빠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2148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진정되고 어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시장에서 이거 했던 것 같아요. 치사율이 낮다. 치사율이 낮다. 그래서 독감이랑 뭔 차이가 있는가.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작 우리가 벌어진 뉴스의 핵심은 중국이죠. 중국의 우한과 그 주변을 다 저 정도까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음모론이 아니라 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최소한 중국에서 뭔가 생산 차질이 온 건 알겠어요. 그렇죠. 공장도 멈춘 것 같고 집에서도 안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사고 칼고도 안 하고 있고. 중국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2003년 사스 때가 전 세계 GDP가 한 4.5%였단 말이에요. 지금 한 16%에서 17%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에서 그 정도 차지하는 나라가 소비도 안 하고 어떤 일부지만 제조업도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 당연히 그건 경제 지표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일어난 어떤 사실을 갖고서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일어난 미래라는 개념인데. 그럼요. 결국 그 상황을 본다면 저는 그 지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시기는 중경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한국이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요. 결국 한국에 대한 영향도 곳곳에 나오겠죠. 다 따라서 이 사태 나오자마자
사실 최근에 중국의 소비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뭐 화장품이라든가 여행도 다 취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중국 소비가 좀 꿈틀거리면 그렇죠. 올 증시가 좀 괜찮을 수도 그게 있다. 되게 아쉬운 점이죠. 아, 그게 좀 괜찮았었고, 예. 그런데 당장 뭐 우리가 전 세계 여행 가보시면 저는 안 가본 나라들이 있는데 뉴욕 한복판에 가도 중국 사람들 소리만 들리고 런던 트라팔가 광장 가도 중국 사람 소리 들리고. 지난번에 조지아 공화국이라고 과거에 그루지아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안 알려진 나라에 갔는데도 중국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관련 e스포츠가 많고 예. 우리나라 당장하면 최근에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살아나는 징후가 있었는데 예. 아쉽죠. 그러니까 특히 제일 아쉬운 건 지적하시니까 기대하면 작년 11월 광군제 때 예.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이번에 춘절까지 이어질 줄 알았는데 뭐 다 스탑된 거죠. 뭐 특히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죠. 힘들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우리들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 저녁 약속도 취소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서로들 이런 게 예. 저는 자칫 뭐 아시아 중화권 우리나라 포함해서 어떤 내수 경기에 대한 부정적 요인 그럼요. 뭐 그런 게 예.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게 돌아다니지는 않으니까. 예. 그렇죠. 지표로 나올 때를 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나올 때까지는. 예. 중국 증시는 그런데 계속 휴장입니까 지금? 그렇죠. 제가 하나 좀 기대 요인인데 예. 우리나라는 못할 것 같은데 예. 시진핑 직접 나서서 예. 통제하고 저렇게 해버려서 조기에 잡을 수만 있다면 이거를. 통제하고 증시까지 그냥 휴장시켜버린 거예요? 뭐 학교도 뭐 못 나오게 하고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전체적 경제를 본다면 잘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심리적으로는 그럼요.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말살을 맞고 여기서 끊겠다는 그렇죠. 확실한 조치가 예.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좀 기대 요인인데 이와 같은 중국 증시 개장도 다음 주로 연기됐기 때문에 열리고 나면 폭락하겠죠. 뭐 자기네가 원인이 거긴데 거기만 괜찮으면 당연히 여기 빠지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흐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마찬가지로 진짜 어떤 상황인지 아마 숫자로 나올 겁니다. 분명히 숫자로 나오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숫자 나와서 확인돼서 안 좋다가 나올 때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다. 우리 당장 뭐 1월 수출 관련해서도 2월 한 15일쯤에는 나올 거고요. 당연히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뭐 1월 수출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을 테니까 네. 그런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네. 중국과 관련된 지표들도 이제 나올 거니까 그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재창출님, 오늘 갖고 있던 거 팔았습니다. 나 너무 잘했네요. 스스로 자화자찬. 저희 역시 이제 최경영의 경제쇼 프로그램을 청취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레몬 맛있다님. 그때하고 다른 게 반도체 빼고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사실은 반도체 빼고 한국 기업들이 뭐 별다른 거는 없었는데 약간 그때 2015년 메르스 때하고 현재의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상황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다 달라요. 예. 근데 제가 메르스 때문에 빠진다기보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서 동시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뭐 사스 때는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 경기 둔화가 컸었고요. 예. 2003년 그때는 메르스 때 시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 당시에는 국내 쪽 요인들도 되게 컸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 그 당시야말로 정말 국내 내수 경기 둔화 얘기했었죠. 예. 메르스 때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겹쳐가지고 묘하게 이거 갖다 가속화시키면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예. 이게 이제 증시가 묘한 아까 역사 반복된다는 거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다만 라임이 좀 있다는 마크 트웨인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임을 말씀드린 거죠. 그 어떤 라임이냐면 뭔가 조치가 나오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아까 이제 최 기자님이 방송 전에 저랑 잠깐 얘기할 때 하신 것처럼 뭐 재고도 많이 쌓여 있는데 그렇죠. 재고도 좀 줄고 또 하나 우리가 이게 좀 여기서 예를 갑자기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본 옛날 쓰나미 났을 때 처음에 다 빠지다가 가정 일본에서 정유나 뭐 케미칼이나 일본 제철 그 가동 중단하니까 우리나라 화학 정가가 엄청 좋았었거든요. 예.
그러지 않으란 법은 없죠. 혹시 그렇죠. 중국에서 여러 가지 가동 중단 같은 것들이 좀 나와준다면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뭐 소설 같은 얘기지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지표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래서 이랬을 아이디어 뭘까를 찾아보는 시기를 활용하신다면 이번 약간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좋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투자는 역시 상상의 영역도 그럼요. 있으니까요. 예. 예. 풍부하게 상상을 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건데 산업별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산업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예. 재밌는 게 오늘 아침에 이제 애플 어제 아침이었죠. 네. 애플 실적 코멘트 발표하는데 가이던스 레인지를 상당히 넓게 주더라고요. 예. 제가 잘 나왔는데. 예. 근데 결국 중국 수요 둔화로 인한 판매 부진 가능성을 포함했다는 어떤 거고 자기들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러냐. 꼭 거기에 우한에 애플 공장이 근처에 있고 예.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준비가 됐던 것 같고. 당장 우리한테 아까 이제 질문지 중에 작가님이 주셔가지고 했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한다면 중국에서 우리가 제가 자동차 자꾸 말씀드린 게 우한이 예. 중국의 자동차에서는 거의 다 합작사로 하거든요. 예. JV라고 하는데 북경 현대차 우리 또 예. 뭐죠? 그 염성 기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조인트 벤처. 그렇죠. 예. 거기가 동풍이라고 해서 동풍 혼다, 동풍 닛산에서 거기가 기지가 거기입니다. 우한에. 거기 예. 다 가동 중단됐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중단됐다는 팩트고 전체적으로 중국이 우한 지점 자동차 생산량이 한 160만 대 정도 된다고요. 160만 대? 네, 예. 봤더니 중국 전체 생산이 한 6%인데 결국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다 보면은 야 그래? 그러면 현대는 북경 춘칭이 중심이고 기아는 염성이라면 우리가 좀 혜택을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그런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예. 그런 어떤 상상력, 네. 그러니까 우한에 자동차가 많고 공장 폐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고요. 네. 7579님, 오늘 삼성전자 샀더니 1,000원 떨어졌네요. 말씀하셨는데 우한에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까? 메모리는 아니고요. 낸드? 제가 알기로는 예. 그 낸드 공장 칭화윤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저도 이거 오늘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예. 조의를 좀 했는데 예. 중요한 건 낸드에서는 확실히 핵심 도시가 우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예. 우한이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예.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할 때 상당히 우한이 중심 지역이었다. 우한이 사실 굉장히 교통의 요지거든요. 그렇다며요, 여기가. 저도 잘 몰랐는데 삼국지에 보면 형주 옛날 거기라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저도 중국을 우한은 안 가봤습니다, 사실. 근데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매일 싸움 나는 곳이었잖아요. 삼국지에서 형주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산업의 생산 기지를 중국이 키우고 있었는데 분명히 타격을 받았을 확률이 높고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굴기가 망가졌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좀 고민스러운 시점. 물론 반도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라인이 멈추면 아직 멈췄다 아니었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멈추면 상당히 복귀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한 장 만들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모르는 추론이지만 그러실 수 있겠다 생각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가 만약에 그 팹이 공장이 멈춰 섰다면 네. 자동차 공장도 폐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반도체도 그럴 수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중국에서 하는 거야. 이게 예. 절대적인 건 중국 워낙 우리는 한 나라가 아니라 예. 성 하나하나가 나라라고 본다면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지만 예. 중요한 거는 중국이 아까 전 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뭔가 중국이 전체적으로 좀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산들이. 예. 이거 그래서 좀 그런 조절적인 요소도 분명히 글로벌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낸드 쪽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 낸드 가격은 좀 별로였거든 최근에. 그래서 좋게만 너무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렇지만 아까 오늘 같은 날 한 날짜 바로 사는 건 이렇게 저는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좀 성급한. 금수저님이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좀 기다려라. 저가 매수인지 아닌지 아니라 우리가 예. 조정이라는 거는 예. X축과 Y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Y축의 가격이라는 거 외에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야. 기간. 그렇죠. 시간. 필요한 때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줘야 되지 않냐. 물론 단기 매매는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 제가 센터장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좀 예. 무르익게 기다리자. 저는. 그렇군요.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중국 소비 이야기 안 그래도 좀 예.
그 소비가 역할을 좀 해주면 세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비가 좀 얼어붙을 가능성 또는 매점 매석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서 단기간에 소비를 많이 하다가 네. 나중에 이게 뭐 한 몇 개월 지났다가 다시 또 소비를 또 막 하는 그럴 가능성 어떻게 시나리오를 봐야 될까요? 이게 저도 어제 뉴스를 보다가 KBS 뉴스였는데 예. 사재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격언 중에 나쁜 뉴스는 잘 팔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예. 뭐 어떤 사건이 나면 이 모든 사건을 다 유례 없는 사건이라고 하고 뭐 대중매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 신유를 확산시키고 주가는 반응하고 뭐 저희 같은 저도 자유롭지 않고요. 막 예. 와서 뭐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아주 장기적인 본질적 그것은 아니라고 전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918년에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 유행했었죠. 예. 뭐 1차 세계 그때 이렇게 말해놓고 걱정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좀 다른 분이 예. 검증해 주시고 그때 독감이 유행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사실 2019년에 전 세계 증시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아니 예. 1919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역사가 똑같이 반복됐단 말이야. 아니라 전염병 초기 발생 시기에는 당연히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그럼요. 근데 대략 그 영향이 3에서 5개월 정도였다는 거죠. 3에서 5개월 정도 예. 길게 봐야. 그렇다면 그 뒤에는 결국 이전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이전에 어떠했는가. 그럼 우리가 기억나는 거는 저번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기가 전 미중 무역 분쟁이 작년에 갈등 속에 있다가 예. 이제는 좀 서로 도와서 선거도 치러야겠고 잘 좀 해보려고 하는. 그렇죠. 그게 이어지는 환경으로 다시 복귀할 거라는 거죠. 좋아질 뻔했죠, 그냥. 좋아질 뻔했지만 그 가능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편승할 시기가 올 거니까 그런 식에서 본다면 아까 말했던 중국의 소비 굉장히 아쉽죠. 저도 그렇죠. 그 네. 중국 전에 관문제를 보면서 드디어 중국의 사람들이 우리 물건도 사주고 우리 공연도 보고 우리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할 것 같고 막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일단 그 기대는 당분간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정수련님 같은 경우는 중국 외에는 사망자도 없는데 예. 언론 특히 보수 언론들이 불안을 부추겨요. 계속 부동산만 유리해지나요?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쪽은? 참 이렇게 전문가 아닌 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동성은 맞고요. 이걸 또 단순화시켜야 되거든요. 예. 이거의 본질은 저금리와 과잉부채의 대결이죠. 구조적 저금리와.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예. 모든 문제는 부동산이냐 주식이냐의 문제보다는 이 구조적 저금리 영역이 바뀌어서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금리가 안 오르면 부동산도 그렇게 근데 부동산은 정부가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뭐 굳이 주식은 좀 주식 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방금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부동산만이 답이냐는 이미 아닌 게 최근에 좀 나왔고요. 부동산도 주식도 근데 하나 잊히세요.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예. 굉장히 이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간신히 2% 턱걸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금리가 낮다는 얘기죠. 금리가 그렇죠. GDP니까.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낮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성장이 안 되는 나라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부동산도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건 별로인 거예요. 주식도 좋은 건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도 돌아서는데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뭐 정유주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정유주 화학주는? 뭐 정말 계속 실적이 깨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정유주하고 화학주는 답이 없다. 부동산 같은 거 아니 뭐 답이 없다. 뭐 이래놓고 또 따르면서 욕먹을 줄 모르지만 좋은 것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일을 나눠 먹을 게 너무 적어져서. 좋은 것만 좋다라고 했을 때 주식은 분명히 이제 IT가 들어갈 거고. IT와 다음에 괜찮은 게 좀 자동차 정도 보이고 일단 제 보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저도 강남에 안 살지만 뭐 그런 것들이 좋았던 거잖아요. 길게 본다면. 그렇죠.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성장이 희소화됐기 때문에 보통 이게 성장이 희소화되면 조그만 성장이라도 있고 좀 더 좋아지는 법에 더 가치를 주는 숙성이 있어요, 인간은. 성장이 다양하면 다양한 곳에 투자가 가능한데 뭐 인구가 줄면 다양한 부동산 옛날에는 인구가 늘고 성장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저기
도로만 열려도 땅 사도 땅값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듯이. 그때 주식도 우리가 성장이 클 때는 뭐 이거 오르면 주변에 있던 다른 종목도 같이 떴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맞습니다. 좋아지는 것만 뜨는 겁니다. 정말 양극화로 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투자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은 그거라는 거는 좀 투자도 분명히 양극화가 되고 있다. 그거는 성장이 희소화된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건. 그렇군요. 예. 예. 지금 활화사님도 비슷한 질문이신데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진심 궁금합니다. 뭐 저는 이렇게. 항상 진심을 말씀드리는데 3월에도 1월 4일에 동일한 얘기인데 예. 저는 1월 한번 작년에 내가 IT 좋은 거 좀 샀으면 좋았겠다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번에 이런 사태가 와서 싸져요. 좀 빠져주면 그런 거 사면 좋을 거고. 근데 IT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 반도체. 반도체 말고. 좋고요. 예. 당장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2월 11일이면 갤럭시가 시리즈가 또 나오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폴더본 폰이 나왔는데 뭐 저는 같은 사람 별로 관심이 없지만 예. 많이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예. 최근에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뒤에 카메라가 항상 몇 개씩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 업체 뭐 그런 업체도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성장이 희소화될수록 성장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제가 아마 전에도 우리 회사 저희 리서치에서 커버하는 종목들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아지는 산업을 어떤 좀 부진한 업종에서도 되게 잘하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의류 업종이 그렇게 안 되고 있었는데 FNF라는 회사는 모자를 잘 팔아가지고 혼자 돈을 쪘었고 예. 뭐 제약 조그만 회사에서 동국제약 같은 회사들도 뭐 마데카 크림이라는 걸 성공을 했었고 이 종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셨으면 좋겠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장이라는 게 우리가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 하는데 더 희소화될수록 더 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어떻게 반응들이 오실지 모르지만 아마 아까 좋은 반응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 아까 누가 진심이냐 물어보시는데 가장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도 많이 빠진 것만 찾으신다는 거죠.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게 뭐냐를 골라서 하신다면 정말 좋은 거는 덜 빠졌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이번에 빠질 거니까. 그렇죠. 전자도 이번에 빠질 거니까. 그렇죠. 예. 좀 빠지면 하자는 거죠. 예. 이 김명님은 중국 펀드 추가 매수는 언제 정도 하면 좋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예. 사실 올해 결국 전 세계 구도는 이런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결국 시장을 바라볼 때 미국이 바라는 것은 이번 볼커럴 규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 완화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월가의 자본들이 뭔가 돈을 투자해야 돼요 지금. 근데 중국이 바라는 거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통화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위안화가 예. 가치를 얻어야 돼요. 위안화 가치가 있어야 자신들의 여러 부채 문제를 중국이 가진 본질적 부채 문제는 기업 부채 문제거든요. 예.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해결이 돼야 중국은 좀 자신 있게 재정 정책을 써요. 중국이 지금 이런 사태가 나왔으면 정책을 써야 되는데 통화 정책 쓰기는 되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면 결국 소비 활력 확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중국의 소비재 노출이 많이 된 포트폴리오 사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국 주식을 언제 사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이번에 된다면 이렇게 사태 때문에 안 좋아졌지만 중국의 소비재 포트폴리오를 잘 돼 있는 펀드를 사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중국의 소비재 포트폴리오가 왜냐하면 잘 되어 있는 펀드. 왜냐하면 중국에 예. 투자할 때 보시면은 그냥 중국도 막 금융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막 그런 거 투자하면 중국 펀드가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건 그거고 예. 두 번째는 중국은 정치 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 정치 일정을 잘 봐라. 전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전인대. 그렇죠. 예.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나오려면 미국이 원하는 건 하나잖아요. 중국에서는 결국 중국에서 저번 1차 봉합은 됐지만 뭐 사주기를 했으니까. 미중 무역 협상.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결국 지적 재산권에 대한 입법화되기를 미국은 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인대 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거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인대 때 중국이 어떤 스타일, 전인대가 늦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작가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 보였는데 결국 전인대가 늦춰준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예. 더 논의가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그때쯤 전인대 될 때쯤이 되면 저는 중국이 봉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때 열릴 것이다. 열리고 뭐 큰 문제 없으면 전인대가 열리면서 그 좀 봉합을 할 거로 보기 때문에 저는
중국 펀드는 그 시점에서 상당히 괜찮고 아마 추가적으로 3월에 중국 전인대 시작하는데요. 예. 보통 전인대가 뭐냐면 리커창 총리가 그 정부 업무 보고를 해요. 예. 그다음에 장차관들이 매일 나와서 뭘 발표하면 전문이 나옵니다. 기자회견이. 그럼 매일 나오시면 저희 하우스에서 번역을 계속 올리니까 그렇구나. 참고하십시오. 예. 제가 왜 번역해서 올리냐면 거기 보면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누가 뭐래도 일당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당이 곧 국가입니다. 그렇죠. 당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에서 결정한 정책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내가 분명한 정책은 미국과 관계를 가져가면서 결국 자국의 어떤 G2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 하는 정책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쁜 그림은 안 나온다 중국.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3월쯤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중국의 재정 정책을 주목하라. 중국이 재정 정책밖에 쓸 게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우장대 산업, SOC 관련된 산업 네.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소비재와 관련된 펀드를 주목하라는 건 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예. 아까 통화 정책도 말씀드리면 지금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테레비 보면 물가가 막 중국이 흔들리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아주 지금 돈육 가격 자체가 높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돼지고기 그렇죠. 좋아하니까. 금리 인하는 상반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중국은 지금 상황이 돈육 가격 같은 거 감안하면 쓸 수 있는 게 재정 확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G 인프라,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예.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주로 철도 시설 뭐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랬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한 거 굉장히 당황해할 것 같은 게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된 당연하죠. 거. 중국은 그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아까 우한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뭐 반도체 굴기를 왜 하려고 하겠어요. 그쪽에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자기네가 뭔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타격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여러 가지 위안화를 좀 강해지면 중국인들이 소비를 통해 가지고 뭔가 미국의 우리가 그 힘을 가져가는 게 소비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도 거기 그 시장에 많이 팔아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중국이 소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중국을 투자할 거면 2000년대에는 공급 사이클에 관련된 주식이 주였다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중국 투자자분들이 2000년에 나왔던 펀드에서 못 빠져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거는 주로 인프라 사이클에 있던 주식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건설 관련주나 뭐 이런 것들. 참 쉽지 않지 않겠어요? 많이 건설을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은 좀 더 첨단 산업이고 소비재고 이런 쪽들이 많이 섞여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강조드렸던 겁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그냥 총리 시켜도 되는데 이례적으로 막 나서서 이거 뭐 잡을 수 있다, 잡겠다 아주 굉장히 독려를 한단 말이죠. 이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일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좀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만 이게 무슨 마치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엔 뭐가 있다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라기보다 굉장히 저게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능하구나. 정말 저렇게 잡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안 드세요? 막 그냥 통제해버리고. 아니 집에서도 안 나오고. 닫아버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이 선대에 서서 이걸 어떻게든지 봉합을 하고 싶거든요. 뭐 물론 우리 모르게 훨씬 많이 번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뭔 수를 써서라도 빨리 봉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해결 수준에 가겠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 봐요. 저희가 그 정도 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저희도 사실 비슷하게 하고 있죠 지금 현 정부에서. 근데 지금 하여튼 중국에서 진원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어떤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예요. 더 번져요. 더 번지는데 좀 정점 모든 건 증가율로 보는 거거든요. 증가율이 꺾이는 순간 그건 수습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니 근데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는 거는 본인이 만약에 이게 그 전염병이 확산을 제대로 못 막았거나 사망자 수가 너무 크게 증가를 하면 본인 책임으로 돌아올 텐데 아무리 공산당 일당 독재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 부담이 있는데 직접 나섰다는 거는 그만큼 결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은 혹시 어떤 다른 정보가 있어서 이거 잡을 수 있다. 내가 나서서 지금 뭔가 과시를 하고 확실히 잡으면 계속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정치적인 영역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거죠.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그럼 정말 3월에 시진핑이 한국에 올까? 우리 지금 오기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수습해서 오면은 정말 수습하고 오는 거고 수습이 안 되면 그 취소 결정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이 오냐 안 오냐도 오히려 글로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아주 뭐 빠르게 완벽하게 수습은 안 되겠지만 예. 저 정도 전면에 나설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자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이제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예.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금도 어떠십니까? 조금은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아무래도 떨어질 테니까. 뭐 당연하죠. 예. 사실 지금도 6% 전후였어요. 우리가 제 기억에 사스 때 한 11%였다가 9%대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크기가 커요. 차이가. 일단 그렇고 저는 뭐 컨센서스 한 0.4 정도 내려올 것이다 보는데 0.5 전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중국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좀 모멘텀을 가져야지만 좀 뭐 계기가 좀 필요했다는 거죠. 어차피 계기가 필요했다. 우리가 누군가 좀 화해를 하거나 뭔가 변화가 생길 때 보면 밋밋할 때 잘 안 생겨요. 제가 아까 맨 처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2004년이나 2015년에 메르스나 사스를 말씀드렸던 거는 묘하게 글로벌 경제는 그러한 약간 무슨 진통 과정이 있고 나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좀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3월 전인데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3월 전인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전인대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에 관한 어떤 좀 단초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뭐 소설 같이 쓴다면 미국이 미사일 배치 관련해서도 가만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야 뭐 한국의 뭐 하만연도 완전히 하나님도 완전히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이 어떤 지금 상황이 자기가 안 좋으니까 상대방과 갈등보다는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한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3월 전인대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런 거죠. 6%에서 5.5로 가는 과정이겠죠. 그럼 그때 좀 5.5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래? 그러면 5.5 놔둬서는 안 되지. 그렇죠. 서로 힘을 모아야겠네. 이러면 증시는 돌고 시작하겠죠. 불안하고 몰랐을 때는 계속 뭐 증시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숫자가 낮은 수치라도 확 나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또 턴어라운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이벤트만 보고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주가가 안 좋은 종목들을 보면 실적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실적이죠. 되게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실적입니다. 이런 기업 실적이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 이게 15도인지 몇 도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실적 개선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의 요인들이 나오느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된 말씀인 거는 그냥 밋밋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밋밋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적당히 넘어가서 안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경제가. 원래 전 세계가 돌아서는 줄 알고 좀 멍하니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서로 양보도 하고 뭔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서로 원하진 하던 원하지 않던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상황에서. 더 압박할까요? 저 생각 제가 뭐 미국 영어도 못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전인대 때 이번에 가장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법제화 여부. 지적 재산권에. 제 생각에는 미국은 요구하겠죠. 근데 중국도 그렇게 미국은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가 막 많이 빠지고 그렇진 않아요. 중화권 증시가 좀 불안정한 거지. 그러니까 뭐 미국은 상황이 이것 때문에 뭐 자기네가 타격이 크고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봅니다. 우리는 중화권은 아닌데 거의 중화권 증시처럼. 중화권이죠.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중화권이라고. 저는 뭐 그게 속방이다 이런 걸 폄하할 필요가 없이 뭐 과거부터 우리 역사가 준 교훈은 중국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 구조상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부정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차재문님.
질문하면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모두 일리가 있는 말씀처럼 와닿습니다. 이런. 아니, 그러시면 좋지만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솔직한 마음이죠. 예. 예, 7305님. 중국은 우리의 좋은 시장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보수 진영의 중국 혐오 확산은 멈춰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정치적으로 특히 이렇게 재난 같은 상황이 왔을 때는 예. 좀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윤 센터장님께서 자꾸 이제 모르겠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뉴욕타임즈의 코로나 바이러스 섹션을 보니까 첫 번째가 속보예요. 두 번째가 what we know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들만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뭐 평상시에 손을 씻어라. 예, 뭐 이런 간단한 팩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부제목으로 썼다는 게 섹션에 4개 섹션, 그 한 섹션에 4개의 이제 부제목이 있는데 그게 하나 그 제목으로 달았다는 게 그만큼 이제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정말 정직한 태도고 그게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고 또 신뢰를 또 열 수 있는 소통을 또 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네. 어제 아침에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네. 이거 백신은 언제 나와요? 누가 물어봐서 제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무슨 좀비 영화처럼 예. 무슨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나 기자님이나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는 노출되는 일을 가끔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자꾸 어떤 불안을 증폭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걸 다 나쁜 뉴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대중 언론이 이제 대중 매체가 그런 그 속성이 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했던 게 이제 여러 증시에서 주는 교훈인데 그게 확대될 때가 기회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왜 우리가 저는 투자자 입장이지 전 정치적으로 어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쁜 뉴스가 나올 때를 잘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상당히 투자의 기회였던 때가 많았다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떤 투자의 역사에 보는 교훈이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 나오는 게 저는 기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자꾸 너무 막 뭐 무슨 때문에 뭐 소란이 큰 것처럼 사실 본질적으로 예. 아마 올 약간 이거는 한 여름 때쯤 되면 올 초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 정도로 넘어가려면 그럴 수 있어요. 메르스 때가 그랬거든요. 몇 개월 지나면 꼭 이러더라고요. 메르스 때 그러더라고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메르스가 뭔지도 모르다가 낙타해서 되지 않았다가 정말 그땐 정말 무서웠잖아요. 치사율이 뭐 몇 프로였더라. 그래서 그랬지만 38명이 죽었습니다. 제 기억에 메르스가 언제 종원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시작한 건 5월인데 겨울 돼서야 끝났지만 여름에 이미 다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가율이 꺾이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저는 최근에 중국이 결국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의지를 표명한 게 증가율이 꺾일 것이다 얘기했다는 걸 보고서 아까 사실 기자님께서 뭐 시진핑이 뭐 좀 알고 있냐 그랬는데 저는 그거보다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저거구나 정도는 증가율이 꺾이는 시점. 그러니까 사람이 환자가 더 늘고 죽는 사람이 더 늘어도 증가 속도가 꺾이면 자기들은 호전되는 걸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면서 좀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만 좀 받아주십시오. 4781님. 한국에 상장된 실적 좋은 중국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하고 얼마 전 9079님은 얼마 전 대표적 반도체주에 신고가 근처에서 매매했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굉장히 둘 다 난해한 영역에 계시네요. 왜냐하면 국내에 상장된 중국주식 이렇게 좋은 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국내에 상장된 것들은. 그게 첫 번째 좀 아쉬운 점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 또 오해의 여지가 있죠. 제가 아는 제 지식 내에서는 반도체 지식은 저희가 올해 가장 좋게 보는 거지만 저희가 저번에도 아마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2010년 17년에 좋아졌던 때 속도에 비해서 이제 돌아섰는데 주가가 너무 앞서갔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죠. 제가 저번에도 지금은 뭘 보셔야 되냐면 반도체 투자자라면 아주 심플합니다. 스팟 가격이라는 게 있고 고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고정 가격이 얼마나 돌아서냐를 한 여름 정도 확인하시고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너무 서두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팟 가격은 이미 돌아섰고 스팟은 돌아선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제가 이제 이건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반복해서 자꾸 오늘 이 독감 이슈와 연동을 시키고 있는데 예. 결국 코로나 이 문제가 뭐냐 이런 걸 좀 앞당길까봐 고정 가격 상승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자극할까봐 하는데 지금은 좀 약간 앞서 2017년에 반도체 가격에 비해서 돌아선 건 지금 요만큼밖에 안 돌았었는데 주가는 벌써 그때 고점을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좀 너무 빨랐죠. 그랬습니다. 예. 예. 좀 쉬었다 가는 걸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나. 둘 다 좀 어려운 요즘이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내일 4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